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4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이고요. 비트코인 5800달러 마이너스 1%, 계절적 하락 많이 왔던 3월 진입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2월 들어서 53,000달러까지 상승하고 하락와도 최소 52,000달러는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5만 달러도 아슬아슬한 모습이고요. 금골드 ETF 따라서 상승을 하려면 최대한 비트코인 하락폭이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에서는 멈춰줘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4만 달러 부근에서는 횡보하는 움직임 나야 되고, 그래야지 반감기 이후 69,000달러 전고점 뚫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서 하락했고 도미너스는 48.8% 하루 전하고 같으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는데도 알트코인들 비트코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홀더들 안 팔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앞으로 가격 움직임이 중요한데 현재 추세대로 하락 오면 25일선 터치 직전입니다. 3월 25일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99일선 지켜줄 수 있지가 포인트이고요. 3월이 계절적으로 하락 많이 왔던 구간이고 나스닥 빅테크 어닝도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막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호재도 없어서 25일선은 지켜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25일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99일선 터치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99일선도 1월 19일에 이어서 두 번째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못 지켜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2월 비트코인 월봉 마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비트코인 수익률이 19.8%로 22%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2016년, 17년처럼 20% 정도로 2월 월봉 마감시켜주고 3월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정도의 조정입니다. 17년 비트코인 한 해 3배 이상 상승했던 구간이었지만 3월하고 9월은 유일하게 빨간색 하락이 있었고요. 16년하고 17년에는 3월이 공통적으로 하락이 컸습니다. 불장이라고 매번 같을 수는 없겠지만 16년, 17년에도 전년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큰 하락 없이 상승하다 뒤늦게 3월에 조정 온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17년 상승하고 비슷한 것이 1월에도 마이너스 0.04% 거의 변동 없었고 올해 1월도 플러스 0.6%로 횡보가 갔습니다. 17년 2월에는 23%까지 수익을 찍었었고 3월에는 마이너스 9% 하락, 16년에는 마이너스 5%보다는 17년 하락이 더욱 컸었고요. 상승이 큰 만큼 하락도 크다는 거죠.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7,300만원 고점으로 2017년 시나리오 대입하면 6천만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3월 월봉이 여기까지 내려갔다 4월 30%, 5월에는 50% 쭉쭉 상승해줘야 됩니다. 2017년 시나리오라면 4월 되어서 전고점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대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4월 반감기 무시하고 2021년 5월처럼 마이너스 30% 대폭락 오는 경우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해서 펀드멘탈 강해졌고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도 폭락 나올 만한 시그널은 당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의 유일한 희망이라 볼 수 있는 블랙락 현물 ETF 자금은 계속해서 진입 중이고요. 미국 시간 2월 22일 기준 블랙락은 12만 6천 개 비트코인 현물 보유하고 있고 하루 만에 2,400개 비트코인 새롭게 진입을 했고요. 하루 전 1,800개보다는 더 들어왔지만 2월 13일 1만 개, 15일 6천 개보다는 작은 수준입니다. 1등 현물 ETF인 블랙록이 평균적으로 2,000개씩은 꾸준히 들어와야 비트코인 가격 유지하고 안정적이면서 선물 롱천상도 빠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블랙록 포함 전체 코인 ETF 현황 보면 맨 아래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1일 매도량은 1,000개 수준으로 1월에 1만 개씩 팔던 대량 매도는 안 나오고 있고요. 1등 블랙록 12만 6천 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2등 피델리티는 9만 1천 개, 3등 아크인베스트 3만 개, 비트와이즈는 2만 2천 개 수준입니다. 그 아래 인베스코 6천 개이고 바네크, 발키리는 3천 개 수준의 비트코인을 모았고요. 2021년부터 발키리나 바네크에서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 3천 개밖에 못 모은 거며 ETF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에 뺏긴 거다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모아서 3,000개며 한국 업비트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본전도 못 찾고 있는 수준이고요. 꼴등은 690개 보유한 위즈덤 트리입니다. 위즈덤도 코인 ETF 관련 뉴스 많이 나왔던 회사인데 690개 투자자들 거의 관심도 안 주는 회사다 볼 수 있고요. 4등 비트와이즈 정도는 22,000개로 수수료 수익 가져갈 만하다 볼 수 있지만 하위 5개 기업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결국에 상위권 몇 개 ETF 회사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블랙록이 미국 백악관 장악하고 고금리 시기 주력 상품인 ETF 판매도 코로나 이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가도 빠른 상승 못 나오고 있고요. 블랙록도 살아남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코인까지 펌핑하는데 하위권 ETF 회사들이 살아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2월 20일 미국 시간 그레스케일 매도 포함해서 전체 ETF 회사로 신규 진입한 비트코인 개수는 4,800개이고요. 그레스케일 매도량 줄어드니까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5,000개 들어왔고 1월 19일 300개, 2월 2일 1,700개였는데 2월 20일 4,800개로 순유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럼 미국 주식 이번 한 주 종료가 되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 테슬라 마이너스 2%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보하면서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나 추가 상승은 당장에 안 나왔고요. 대신 이번 주 한 주에 미국 주간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 플러스 8%,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전반적으로 플러스 상승이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엔비디아 어닝도 마지막에 잘 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3월 하락 온다고 해도 하락폭은 크지 않고 신규 자금 진입은 빠를 수가 있다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월 20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 말 발표했던 파월 의장 연설하고 비슷하게 연준위원들 너무 이른 금리 인하를 경계해야 된다. 물가 2%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의사록 발표되고 엔비디아 어닝까지 잘 나오고 미국 증시도 호황이니까 3월 20일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2.5%로 매우 낮습니다. 5월에도 8% 여전히 금리 동결하고 6월쯤 되어서나 금리 인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6월에도 경제 데이터 잘 나오고 미국 증시나 코인 여전히 상승 추세면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은 점점 더 미뤄진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연준이 금리 인하 늦게 할수록 4월 반감기 호재까지 겹치기 때문에 4월 반감기 호재를 제대로 받으려면 연준이 최대한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에도 연준 금리 인하할 때 2개월 전 비트코인 신고점 찍었고 금리 인하하는 8월에도 비트코인은 재반등을 했었고요. 연준이 이렇게 늦게 금리 인하할수록 비트코인 추가 랠리 올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알트코인도 3월 조정 온다고 해도 재상승 기대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52,000달러 아래 하락을 했는데 5만 달러 부근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 형성하고 51,500달러에서 53,000달러까지 숏 포지션도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연준 금리나 계속해서 미뤄지면 비트코인 여기는 롱 포지션 청산시켰다가 다시 한 번 더 숏 포지션 청산시키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요. 연준의 회의록 발표와 동시에 중국도 대출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한국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 미국 증시도 중국 내수 시장의 지속적인 공급 통해서 나스닥 상승에도 긍정적이고요. 중국은 1년 만기 금리는 3.45% 동결하고 5년 만기 금리는 4.2%에서 3.95%로 25bp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나빠진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강한 금융 정책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는데 당장에는 빠른 회복 시그널은 안 나오고 있고요. 중국 주식은 텐센트 주가 보면 현재 상황 알 수가 있는데 홍콩 거래소에서 텐센트 290달러로 중국의 금리 인하에도 빠른 반등 안 오고 지속적으로 하락 오는 모습입니다. 당장에 금리 인하한다고 반등 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주가도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타이밍 안 나왔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